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재경관리사업 원가 관리에게 기출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1번입니다. 자, 매월 기본요금 15,000원과 10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매월 통화료와 원가 행태로 가장 옳은 것. 일정 기본요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 증가하는 그런 어떤 준변동원가죠. 준변동원가. 그래프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준변동원가. 여기까지는 또는 이런 모양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도. 여기까지는 기본. 일정 통화량 증가하면 올라가는 준변동원가. 정답 3번입니다. 82번. 3일은 매출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제용품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직접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기초 제용품 원가, 기초 제품 원가, 기말 제품 원가. 매출액이 있고요. 자, 위 자료 매출원가의 20%를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즉 판매 가격이 매출원가의 20%이죠. 매출원가 20%를 가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출원가의 20%를 가산하여 제품의 판매 가격, 매출액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T 계정 같이 그려볼게요. 제공품 원가와 우리 제품 원가만 구해보겠습니다. 제공품이고요. 그 다음 제품입니다. 자, 매출액, 판매 가격은 매출원가 20%니까 우리 매출액은 (1 플러스 0.15) 구할 수가 있겠죠. 예. 매출원가의 20%를 가산하여 매출액을 구한다. 즉 판매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기말 제공품 원가고요. 기말 제공품 원가. 이 숫자를 구하는 거죠. 자, 직접 재료원가 9만원, 직접 노무원가 10만원, 제조 간접원가 8만원이고요.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고요. 기초 제용품 원가 5만원, 자, 기초 제품 원가 2만원, 기말 제품 원가 5만원, 자, 매출액 30만원. 자, 우리가 매출원가를 알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매출원가 구할 수가 있죠. 매출원가는 30만원 나누기 1.2 25만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보를 다 구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25만원 더하기 5만원 빼기 2만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28만원.
자, 재공품 원가 T 계정에서 전체합계액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 28만 원 빼면 기말 제형품 원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말 제형품 원가 4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체적인 계산 풀이 과정은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해보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논리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산수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8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3번. 보조부문원가 배분 방식인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상호 배분법.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3번. 보조부문 원가를 각 제조부분이 사용한 용역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각 제조부분에 직접 배분한 방식은 직접 배분법입니다. 용역 보조부분, 보조부분의 상호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바로 배분한 방식이 직접 배분법. 4번. 배분 순서가 중요한 계산 방식이 단계 배분법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보조부분 원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하든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 원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장 전체 기준으로 제조부분 X, 제조부분 Y, 각 제조부분에 배분되는 보조부분 원가가 배분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 크기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84번입니다. 자, 보조부분 원가 제조부분에 배분하는데 단계 배분법 방식입니다. 단계 배분법.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제조부분 C에 배분되는 보조부분 원가는 얼마인가? 보조부분 원가는 A 부분의 원가를 우선 배분합니다. 자, 84번입니다. 자, 단계 배분법이고요. 자, A는 40, 20, 40. 자, 보조분 A 20만 원. A 부분부터 배분한다고 했으니까 A가 B, C, D의 4대 비율로 배분합니다. (8만원) (4만원) (8만원) 해서 A가 2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 B. 자, B는 자기 거. 죄송합니다. 자, 자기 거 더하기 받은 거 38만 원이죠. 단계 배분 보니까 B는 6대 2의 비율로 60% 20%. 단계 배분이니까 B는 A의 거꾸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38만 원을 6대 2의 비율로 안 분합니다.
28만 5천 원이고요. 여기도 같이 해볼게요. 9만 5천 원 됩니다. 자, 그래서 단계변법 사용할 경우 제조부분 C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의 원가. 전체 합계액이죠. 32만 5천 원. 정답 4번입니다. 자, A가 4만 원, B가 28만 5천 원. 단계변법이고요. 총 32만 5천 원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문제 85번. 3일은 일반형 자전거와 고급형 자전거 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 생산한 두 제품의 작업 원가가 다음과 같다. 일반형 자전거, 고급형 자전거. 직접 재료 투입액 일반형 30만 원, 고급형 60만 원. 직접 노동시간 일반형 2000시간, 고급형 3000시간입니다. 직접 노무원가 임률 시간당 일반형은 50원, 고급형은 시간당 200원입니다. 동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총 제조원자본가는 100만 원이며 제조원자본가는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겠다. 3일은 실제 발생한 제조원자본가를 실제조업대에 의해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 생산한 일반형 자전거의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85번입니다. 자, 일반형의 총 제조원가. 우선 직접 재료원가. 자, 일반형 자전거 30만 원이고요.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동시간 2000시간, 임률 시간당 50원입니다. 자, 직접 노무원가 10만 원이고요. 제조 원자본가. 자, 동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총 제조 원자본가는 100만 원이며 100만 원. 자, 원래 제조 원자본가는 직접 노동시간 기준이니까 총 우리 5,000시간이죠. 일반형 2000시간, 고급형 3000시간, 5000시간. 시간당 200입니다. 자, 직접 노동시간 2000시간이고요. 시간당 200원. 제조원자본가 배부액 40만 원 됩니다. 40만 원. 자, 총 제조 원가 세 가지 합을 구해볼게요. 30만 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40만 원. 네, 총 80만 원입니다. 자, 정답 4번이고요. 86번. 3일은 개별원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접 노무원가 금액 기준으로 제조원자본가를 배부합니다. X년도 제조원자본가 배부율은 X부분에 대해서는 약 30%, Y부분은 40%다. X부분 따로, Y부분 따로 부분별 제조원자본가 배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지서 105는 X년도 중에 시작되어 완성되었으며 원가 발생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지시서 105와 관련된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X부분, Y부분.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고요. 자, 86번입니다.
우선 직접 재료원가. 자, 105 전체 X 부분, Y 부분. X 부분 80만 원이고요. 자, Y 부분 50만 원.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는 전체가 130만 원. 자, 직접 노무원가. X 부분 100만 원. 제조 원자본가. 자, 배부율이 X 부분은 30%. 직접 노무원가 30%. 자, 100만 원 곱하기 30%니까 30만 원이죠. 여기에 30%. 제조 원자본가는 20만 원이고요. 자, 20만 원은 이 숫자의 40%겠죠. 40%. 자, 그럼 역산하면 직접 노무원가, Y부분의 직접 노무원가는 20만 원 나누기 40%. 50만 원 됩니다. 50만 원. 자, 그래서 이제 Y부분의 제조원자본가 배부액은 50만 원 곱하기 40%에서 20만 원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X부분, Y부분 직접 노무원가 150만 원입니다. 제조원자본가 30만 원 더하기 20만 원, 50만 원이고요. 자, 세계 전체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330만 원. 105와 관련된 총 제조원가 330만 원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87번. 선입선출법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원재료는 공장 시작점의 전량 투입, 가공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70%임에도 불구하고 90%로 잘못 파악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우리 종합원가의 완성도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은 배부 기준입니다. 개별원가에서는 뭐 직접 노동시간, 직접 노무원가, 금액 기준, 뭐 숫자 기준, 시간 기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 우리 종합원가의 배부 기준, 종합원가에서는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배부하는 문제가 중요하고요. 이 배부 또는 배분 기준은 종합원가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이 기준입니다. 근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70%임에도 불구하고 90%가 되면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 과대 계산되겠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에 더 많이 이 원가를 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가 과대 계산됩니다. 87번 같은 문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과거부터 매년 1년에 한 2번 정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심플하게 종합원가 계산의 배부 기준은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의 완성품 환산량이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과대 계산되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과대 계산되고요. 즉 배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기말 제공품 원가에 더 많이 배부하면 완성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될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89번. 자, 평균법 재료는 공정 초기, 가공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각각 구하는 문제.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정석적인 문제입니다. 자, 풀이가 좀 길 뿐이지 우리 논리는 간단하죠.
단계 착수 900개, 완성 800개, 자, 기말 200개, 완성도는 20%. 자, 평균법이니까 모든 전부 다 기초의 단계에 투입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모든 기말정품도 전부 다, 기초정품도 전부 다 단계에 투입된 거로 가정하는 방식이 평균법 원리입니다. 단계 투입, 단계 완성, 단계 투입 20%인데 재료는 공정 초기니까 200이고요. 단계 투입, 단계 완성 800, 단계 투입, 단계 20%까지 40이죠. 자, 우리 기초정품원가가 재료 가공해서 35만 원. 단계 투입 원가. 단계 투입 원가가 재료 80만 원. 가공가 60만 6천 원. 자, 우리 완성품 환산 단위당 원가. 완성품 환산 단위당 원가가 일종의 배부율 개념. 배부율 개념이고요. 기초정품 원가는 전부 다 완성품으로 가고요. 죄송합니다. 자, 평균법이니까 선입 선출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평균법이니까. 재료 20만 원. 가공가 15만 원. 자, 전체계 100만 원이고요. (75만 6천 원입니다) 자, 100만 원 나누기 1000 환산형 단위당 원가 1000이고요. 환산형 단위당 원가 75만 6천 나누기 840 900입니다. 평균법이니까 배분 대상이 기초정품 원가, 단계 투입 원가, 모든 원가죠. 모든 원가. 자, 완성품, 그다음 기말. 선입 순출이면 기초정품 원가는 바로 단기 완성품 원가로 가는데 평균법이니까. 자, 100만 원을 200대 800, 75만 6천 원을 40대 800입니다. 단위당 원가 900, 40, 그래서 완성품 원가, 기말 정품 원가 계산해 볼게요. (152만 원입니다) (23만 6천 원) 되고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단기 완성품 원가 152만 원, 기말 정품 원가 23만 6천 원. 정답 2번입니다. 89번.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고요. 우리 선입선출법은 단계 투입 원가만 완성품 원가와 기말정품 원가로 배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월 완성 번상 단위당 원가는 재료원가 5원, 가구원가 10원이며 당월 중 생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정품 500, 기말정품 800, 단계 완성품 4200단위.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고 할 때 이 회사의 당월에 실제 발생한 재료원가는 얼마인가? 선입선출법. 재료 기준으로만 해볼게요. 자, 기초정품 500, 단기 완성도가 40%, 단기 투입원가, 자, 기말 정품이 800, 완성도 50%. 자, 완성품은 기초가 먼저 완성. 완성 4,200이니까 총 4,200이니까 3,700이 되겠죠. 그럼 단기 투입이 4,500이 될 겁니다. 총 5,000. 기초 단기 투입 5,000 되고요. 자, 완성 후산량. 우리 선입선출이니까 여기는 제로가 되겠죠. 이미 전기에 투입됐으니까. 단기 투입, 단기 완성 3,700. 자, 공정 초기니까 단기 투입, 단기 50%까지 봐도 여기에는 재료원가 기준으로는 전액 다 투입되었을 겁니다. 자, 재료원가 단위당 5원. 자, 환산량 단위당 원가 5원이고요. 그러면 단기 투입원가 이 금액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 투입원가, 단기 발생원가 X 나누기 4,500 하면 5가 나와야 되니까. 자, X는 22,500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역산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90번. 종업원가 계산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두 개 차이는 어떤 거죠? 기초제형품 원가를 어떻게 가정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평균법 적용하에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선출법 적용하에 완성품 환산량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하죠. 평균법이 무조건 최소한 같거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법은 기초제형품 원가도 전부 다 단계에 투입된 거로 가정해서 기초제형품 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2번.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기초제형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니죠. 2번에 대한 내용은 평균법의 논리입니다. 평균법의 논리입니다. 자, 만약에 기초제형품이 없으면 4번에 기초제형품이 없는 경우 이때는 평균법을 하든 선입선출법을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제형품 원가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차이에 따라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제형품이 없으면 평균법을 하든 선입선출법을 하든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91번.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비계량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표준원가는 계량적인 숫자만 고려합니다. 계량적인 숫자만 고려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에 결정의 논구로 제품 생산과 동시에 바로 제품 원가에 배분하는 방식이 표준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예비에 의한 효과적인 관리로 원가 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92번. 표준제조원점 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조업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기준조업도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됩니다.
2번 기준조업도는 금액 기준이 아닌 물량 기준이 더 바람직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3번 우리 기준조업도 사용할 때는 재료원자본가와 인과관계가 발생해야 됩니다. 4번 우리 표준 배부율, 예정 배부율 사전에 결정해 놓은 사전에 예산 나누기 기준조업도 정답 2번입니다. 93번 직접 노무비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표준 직접 노무비의 능률 차이. 자, 직접 노무비 실제 발생액 12만 6천 원. 자, 임률 차이, 가격 차량 하고요. 3,000원 불리한 차입니다. 불리한 차니까 플러스. 자, 그럼 AQ 곱하기 SP 구할 수 있겠죠. 자, 실제 직접 노동차 4만 시간. SP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000원 불리한 차이니까 12만 3천원 나오고요. 12만 6천원 빼기 12만 3천원. 3천원 불리한 차이 SP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만 3천 나누기 4만원. 임률 차이 3,000원 불리한 차이 실제 발생의 12만 6천원 12만 AQSB가 12만 3천원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SP를 구할 수 있겠죠. (3.075입니다) SP 3.075. 자, 사전에 결정에는 표준 직접 노동시간 4만 1,000시간. 총 제품 실제 생산량에 계산된 총 표준시간 4만 1,000시간.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마이너스 3075가 나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자, SQ 총 4만 1,000시간. SB 3.075. 표준원가 SQ 곱하기 SB 126,075. 자, 12만 3천에서 126,075 빼면 3,075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유리한 차이. 능률 차이는 정답 4번입니다. 자, 94번.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능률 차이니까 2번. 노동의 비능률적 사용. 실제 우리가 표준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된 거죠. 3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품질 향상. 그럼 아무래도 이제 분량이 적을 거고요. 투입되는 시간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능률 차이. 4번. 감독 소홀하게 되면 일을 표준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놀면서 하니까. 그러면 불리한 능률 차이. 정답은 1번입니다. 단순한 작업에 고임률의 숙련된 노동자를 투입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고임률이니까 가격 차이가 발생하겠죠. 가격 차이. 아주 단순한 작업이니까 굳이 이런 고임률에 숙련된 노동자를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임률에 초점을 강조한 겁니다. 가격에 대한 것만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작업이면 저임률의 노동자를 투입해야 되는데
고임이라는 논자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불리하게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95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